용어들이 좀 낯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데 익숙하진 않으실 텐데요. 많은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면호 선생의 이기론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 율곡태계에서는 훨씬 간단합니다. 그냥 인의예지, 희노애락이 다였는데 면호 선생은 500년간 조선에서 원리를 연구한 결과물을 정리해 놓은 거라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할 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원리는 다 똑같아요. 항상 성리학의 본원으로 가면 우리 마음 안에는 인의예지의 원리가 있다. 그 원리를 가지고 내 마음이 작동할 때 그 원리, 즉 사단을 늘 실천해야 된다는 요거예요. 간단하게는 우리 본성에 인의예지가 들어있어서 밖으로 사단을 통해서 자꾸 드러나서 현상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스려야 된다. 주는 이미 주예요. 예, 내가 노력 안 해도 인의예지가 내 마음에 가장 주에 있는데 다스린다는 건 내가 도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재하는 방법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의예지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내 마음 안에서 고요한 중에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요게 진짜 주인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재가 일어나고 있으려면요.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주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주재한다는 게 오묘한 얘기입니다. 인의지가 양심이 여러분의 내면에 가장 주인 자리에 있다는 거는 똑같은데 우리가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양심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 안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럼 결국 그때 뭐가 필요하되네? 주재하는 양쪽에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주도해야 되고 제도해야 되는데 그럼 고요할 때 공부는 뭐죠? 양심의 각성. 내려놓으시고 깨어 있으면 돼요. 고요함만 유지해 주시면 정신을 모으고 깨어 있으시면은 양심이 주인이라는 걸 선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움직일 때는요. 양심의 실천, 양심 분석만 해주시면 실제로 다스려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이 두 개가 즉 양심이 여러분 안에서 주재한다는 걸 체험하시려면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끝없는 공부를 통해서 양심이 진짜 주인이라는 걸 밝혀내야 되고 실제로 매사에서 그 주인이 돼서 주인의 권한을 써가지고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주재한다고 하지 그냥 이런 식으로는 이미 당연히 양심이 여러분 내면의 주가 아닌 사람은 없겠지만 그걸 제대로 주재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못하고 있고 주인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참나가 우리 마음의 근원입니다. 뭐 말로 들으면 그렇지만 진짜 그렇게 사시나요? 살아가는 동안 참나가 여러분 마음의 근원이세요, 지금? 매 순간 살아가실 때? 그럼 그걸 주재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선비들 공부는 요 두 가지입니다. 희노애락 미발시 공부, 이발시 공부. 미발의 경 그래요. 미발일 때는 고요한 중에 깨어있는 거. 이발일 때는 생각이 이미 일어났으니까 악한 생각은 누르고 선한 생각은 복돋아줘서 양심 분석을 철저하게 밀고 나가는 거. 그게 이발의 경이죠. 이렇게만 살아가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에너지 차원이에요. 보세요. 지금 로고스만 갖고 얘기했지만 움직이는 로고스 때는 면호 선생도 인정했죠. 주리론자의 면호 선생마저 뭐라고 했습니까?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기에 리가 타고 있는 거고 고요할 땐 고요한 기에 리가 타고 있는 거다. 고요할 때도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일반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 고요한 에너지라는 건 본성이 갖고 있는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부터 이미 청정 에너지입니다. 선한 에너지로. 인의예지 그대로의 에너지거든요. 여기선 반발이 없잖아요.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지 고요할 땐 인의예지 로고스가 항상 주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희노애락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무조건 여러분은 참나 상태라는 거죠. 사실. 그게 그런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공부를 해서 알아내야죠. 실제 그렇다는 걸 알아내시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못 알아내면 다스려지겠습니까? 재밌죠? 근데 요 영역은요, 이미 청정 태극의 영역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태극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일리 안에 들어있는 우주를 경영하는 마음법을 지금, 이 마음법의 그 한 요소까지 다 그려서 설명해 놓은 거지, 이 영역까지는 여러분 지금 태극의 영역이에요. 요건 무국입니다. 순수한 원리 자체는 무국이에요. 그 원리가 이런 원리를 갖추고 우주를 경영하는 주체로 있을 때는 태극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경영하고 있을 때 똑같은 태극자리예요. 경영하고 있을 때 환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을 잘하고 있을 때 환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는 태극이에요, 지금. 우주의 근원이, 왜냐하면 태극이라는 건 우주가 나온 자리인데, 요 로고스에서 내 희노애락의 모든 마음이, 모든 사단이 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 자리가 여기까지 태극 자리죠. 근데 지금 미연 선생은 한 단계 더 설정해서 그 태극의 태극의 원리들이 찢어져 있으니까 그 원리를 통합해서 굴리는 그 하나의 원리를 또 그려놔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근데 이건 이제 무국에 해당되는 거죠. 이 무국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주를 낳으면 태극이라고 하는 거고, 경영까지 잘하면 이제 황극 그러는 건데, 다 요 일리가 문제입니다. 요 일리가 하나의 원리 안에 애초에 이니지가 다 들어있지 뭐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자 보면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 하나의 원리가 주인 노릇을 하고, 고요할 때 주인 노릇, 움직일 때 형이상에서 주인 노릇, 형이하에서 임금 노릇, 다스리는 주제자로서 작용하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마음 공부의 핵심이다. 주제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다 기의 문제입니다. 이 한 측면을 보면 아무튼 로고스가 명령을 했다 치더라도 움직이는 기가 없이 이런 이 죄라는 게 이루어질 리가 없고, 다스림이 고요한 기운 없이 주인 노릇할 수가 있나요? 로고스가 어디서 주인 노릇하나요? 고요한 기운 안에서죠. 그럼 일리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의 일기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 차원대가 기운의 차원대이기도 해요. 로고스의 이 층차가. 그래서 주기론자들은 기운의 차원대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 주리론자들은 로고스의 차원. 각각의 기는 있는데 거기서 리가 명령하고 있다니까. 계속 이 주장을 하는 거고. 기는 명령한 게 아니라 둘이 원래 한 몸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라니까. 기는 재료라니까 계속. 근데 보세요. 청정한 하느님 안에서 로고스 그 재료를 나눠서 굳이 싸움 붙여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분석은 뭐냐? 또 서로 기와 로고스의 입장, 그 위상의 차이를 따져보는 거는 또 좋으니까 제가 활용은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두 개를 찢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 참나 차원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우리 양심의 근원 차원에 들어가서 보세요. 양심의 근원 차원은요. 보세요. 양심 핵심은 이니지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완벽하게 여기 작동하고 있어요. 여기 에고가 없어요. 그럼 그때의 에너지라는 건 청정할 수밖에 없죠. 이 청정한 에너지가 사실 신인데 우리가 일반 이런 하찮은 기랑 같이 비교하면 되나요? 차원이 다른데 지금 이 기는 로고스를 전혀 막는 게 아니라 로고스를 구현하는 에너지만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인데, 명령을 듣는다 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요 차원의 문제를요 주리론자들은 되게 간과해요. 로고스의 차이로만 설명하고 넘어가 보려고 그래. 다 같은 재료인데 로고스가 달라서 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실제로는 지금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에너지예요. 이렇게 주기론자들이 보는 건 이거예요. 율곡이 보는 건. 에너지가 다 밀청하게 맑으니까 로고스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지. 지금 이 에너지가 탁한 에너지였으면 이거 진지 끝났죠. 그런데 고요할 때는 탁할 수가 없어요. 에고를 초월했기 때문에. 에고 세계 들어오면 이제 탁해져요. 욕망이 붙고 탁해져요. 그럼 이 기랑 이 기를 어떻게 같이 얘기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의 명령을 받아서 기가 굴러간다고 인정하더라도 지금 기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명생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 기를 어떻게 배양할 거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럼 기를 어떻게 배양할 거냐. 기라는 것은 저 리와 짝이 돼서 변화를 이루어내는 거다. 결국 기가 변화를 이루어낸다. 이런 것도 인정하고 있죠. 우주는 그냥 기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 안에 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리가 명령해서 기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듯이, 반대로 기 안에 리가 있는 거다. 기가 움직이는 결이, 그런 방식을 리라고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이 늘 일정한 성격대로 움직여요. 저 성격이 명령을 해서 저 사람이 저러고 다닌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저러고 다니는 그게 저 사람 그 결이다, 성격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양쪽 시각을 다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자명한 어떤 이해가 오실 거예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으시면. 자, 그런데 기운이 그래서 흩어지거나 사나워지게 해서는 안 돼요. 기운이 난동을 부려버리면 로고스가 어떻게 돼요? 고차원 로고스가 구현이 안 돼요. 이니지가 구현이 안 되고 희노애락과 같은 저차원적인 로고스만 구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운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까닭에, 자, 결국 공부는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자, 보세요. 미발과 이발의 공부를요, 면호 선생은 이제 기를 배양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기를 되게 강조하신 분이에요. 재밌죠? 주리론자면서도 기에 대한 그 배려를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요거는 이제 봉호 선생님의 주장이니까 봉호 선생님이 바라본 면호 선생님 직접 가서 공부 가르침도 받으셨던 분이니까 본인의 이제 스승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봉호 선생님은 단학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봉호 선생님이 본 면호 선생님이 뭐냐면 단학의 고수라는 거예요. 봉호 선생님 입장의 말입니다. 단학의 고단자라는 일반 고단자가 아니라 자기가 조선에서 만나서 제일 그 높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그랬대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말을 듣고 면우집을 그분도 대단한 분인데 면우집을 아마 그 하루나 이렇게 해서 시간 내서 다 본 거예요. 단학요결 있나 하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냐 하나도 없더라. 이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미리 해주시지. 그 제자들이 넣어놨겠냐 이렇게 다 본 다음에 그러니까 뭐 둘러대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아무튼 봉호 선생님은 면 선생님을 단학의 고수로 보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현재 지금 봉호 선생님 얘기만 아니고도 거기 거창이나 이런 진주나 이런 산청 쪽에 내려오는 면호 선생님에 대한 야사에 보면은요 기운 수련을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일화에 글에는 없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기를 이렇게 관리하면 저는 분명히 이미 고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의 기 관리법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이런 게 이제 양심적인 기 관리만 얘기하셔서 그렇지 이 단학을 했냐 안 했냐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기를 진짜 관리를 잘 하신 분. 그래서 봉호 선생님이 놀란 건 이거였대요. 같이 주무시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메일들이 오잖아요. 편지들이 와요. 그럼 답장을 써야 되니까 새벽 시간에 꼭 쓰셨답니다. 앉아서 딱 쓸 때 그 아버지 편지 들고 간 거죠. 봉호 선생님은. 아버지가 친분이 있으셔서 가서 이제 묻기도 하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편지 전해드리면 먼 길 갔잖아요. 거기까지. 그러면은 며칠 자고 와야죠. 자서 편지 받아서 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새벽에 일어나 딱 쓰시니까 이제 어린데 옆에서 자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 앉았는데 붓을 쓰는데 부수는데 여러분 빛이 비치더랍니다. 그래서 아 나도 단학 열심히 하면 저거 되겠지 했는데 쉽게 안 되더라. 그거 대단한 거였는데 그때 나도 쉽게 보고 나도 하겠지 하고 덤볐다가 힘들었다. 하셨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재밌는 얘기가 저는 이건 봉호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면 선생님 논문을 제가 뒤지다 보니까 진주나 거창 이쪽에 내려온 얘기가 많다. 그 중에 하나 적어놓은 게 어느 논문에서 본 거예요. 이거는 봉호 선생님 얘기가 아니고 돌아가실 때 빛이 벽에 뭉쳐 있다가 흩어졌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은 뭔가 빛도 쓰신 분이 근데 이게 무슨 원리로 그럼 얘기하느냐 그건 기운을 잘 부려야 돼요. 정신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맑은 정신과 맑은 기운이 모여서 이뤄내는 조화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단학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기운을 관리하는 아무튼 그 고수시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분은 재밌죠. 주리론자신데 기운 관리도 탁월하시다. 그런데 그 논리가 이거예요. 줄이 리를 아는 사람이나 기를 다스리는 거다 이 논리예요. 이분은 오히려 내가 기 더 잘 다스린다 이 얘기를 하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이분이 제시하는 거 항상 양심이에요. 이분은 자 미발일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 주경 주경이 아니죠. 경은 저기서 미발 이발 다 통하니까 일부러 정 그랬어요. 경도 틀린 말은 아닌데 경은 이것도 경이거든요. 고요하게 있는 것도 경이지만요. 마음이 움직일 때 정의롭게 하는 거예요. 항상. 양심 분석해가지고요. 찜찜한 거 안 하는 걸 집이라고 합니다. 집의. 맹자에 나온 말이에요. 호연직이 기르는 비법으로 맹자가 얘기한 게 집의예요. 호연직이가 뭡니까? 지극히 탁 트이고 이 강대한 기운이다. 그건 어떤 에너지입니다. 양심에 흡족할 때만 나오는 에너지다. 그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날마다 정의를 쌓아가면 생긴다. 날마다 정의를 쌓아간다는 건요. 여러분 매 순간 양심 분석을 해서 찜찜한 건 안 하고 마음에 자명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마음에 그 유쾌하지 않은 거. 예. 그러면은 호연지기가 쪼그라든다 그랬어요. 양심에 조금이라도 찜찜한 게 생기면 호연지기는 쪼그라들게 돼 있다. 양심에 당당한 것만 했을 때 생기는 포스를 호연지기라고 합니다. 이걸 움직일 때 기기르는 법이에요. 고요할 때 기기르는 법. 추정. 고요함. 한 물건도 마음에 두지 말고 고요하게 깨어 계시면 이때 길러지는 거는 무슨 기냐? 호연지기가 아니라 다밀지기. 율곡이
도심의 이런 우리 양심이 갖고 있는 에너지라고 말한 담일 청어지기, 지극히 맑고 한결같은 에너지. 여기서 이미 청정 에너지예요. 이 청정 에너지가 여러분 고요하게만 계시면 배양이 돼요. 고요한 중에 이 기운이 배양돼서 이니에제 로고스가 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되고, 움직이는 중간 항상 양심 분석을 해서 찜찜한 걸 안 하는 지비를 하면 호연지기가, 이 동적인 에너지로는 호연지기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죠. 안팎으로 청정한 에너지예요. 담일기가 안에서 꽉 차고 밖으로 호연기가 터져 나오면 이게 성리학자인 선비가 기르는 그 기운비 기르는 방법이죠. 오로지 결국 양심입니다. 일 없을 때는 양심 각성. 그러면 담일지기가 길러지고, 고요함을 주로 하는 것으로 주정하면은 담일지기가 길러지고, 정의를 날마다 모아가면은 호연기를 기를 수 있다. 호연지기를. 이렇게 길러나가다 보면요, 마음에서 담일하면 묻은 찌꺼기가 녹아서 천리가 드러나고, 마음이 점점 담일한 에너지가 커지면요,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담일지기가 점점 길러지면 천리가, 로고스가 점점 선명해집니다. 양심의 로고스가요, 여러분 내면에 선명히 드러난다. 호연지기가 강해지면 크게 담대해지고 강직해져서 천리가 성대하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밖으로 이니에지가 터져 나오게 되고요. 안으로 고요한 중에 이니에지가 선명하게 천리가 알아진다는 겁니다. 고요한 중에 자꾸 고요하게만 앉아 계셔도 여러분 내면에서 이니에지 로고스가 양심 각성이 돼서 선명해지고, 움직일 때 양심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점점 더 그 힘이 커져서 로고스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힘이 성대해집니다. 이렇게 기를 로고스의 지배하에 두는 걸 지금 양기죠, 이게. 그래서 제목이 이재기 전이죠, 이게. 이양기. 로고스라야 기를 기른다 하는 그 주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건 좀 구분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요 참나 자체가 담일직이고 여기까지 양심이고 참나예요, 이게. 여러분의 진짜 나예요, 이게. 여기는 왜 참나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니에지가 여기선 말이 먹혀요. 여기 나오면 말이 안 먹혀요. 여기서는 이니에지 하면 끝나는데, 여기는 이니에지 하면은 이제 희노애락이 침범해서 따를지 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인데, 그 여러분의 세계가 사실은 담일직이고 호연직이에요, 이 자체가. 이 얘기는 하나 더 보태는 거예요. 담일직이나 호연직이 사실 여러분 기의 본체예요. 본 모습인데, 여러분 에고가 그걸 닮아감으로써 더 담일한 에너지의 영향력을 더 받고 호연지기의 영향력을 더 끌어내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안에 있는 거를, 그 기운을 끌어내서 쓰는 능력이 더 개발된다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수록 담일지기가, 고요히 명상하면 담일지기가, 양심을 실천하면 호연지기가 강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움직일 때는 호연지기가 여러분을 잡아주고, 고요하게 명상할수록 담일지기가 여러분 안에서도 더 확충돼서 쉽게 참나와 접속해서 더 로고스가 여러분과 로고스랑 더 소통하게 도와주겠죠. 그래서 고요한 중에 로고스랑 소통이 더 강해지고, 움직일 때 로고스의 실천이 더 힘을 얻게 되면, 그게 이제 지금 이 기운 다스리는 공부입니다. 원래 본체기가 맞다, 지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가야 하는 그 문제, 기를 어떻게 배양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배양한다는 측면에서 담일한 에너지와 호연한 에너지를 키우면 된다, 이겁니다. 기운은 스스로 기를 수 없고 오직 원리만이 기운을 기를 수 있다.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임금이 백성을 기르는 것과 한 가지니, 이치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로 역할이 다른 거다. 결국 기라는 것도 원리가 항상 명령하고 다스려줘야만 기운이 탈선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단학을 하고 기를 기른다고 해도 결국 뭡니까? 이니에지의 원리를 어기면 단학이고 뭐고 다 안 된다 하는 로고스대로. 결국 단학도요, 결국 이니에지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니에지가, 인간한테 이니에지면 우주적으로 뭐죠? 원형리정이라고 그랬죠. 자축인묘가 로고스예요. 이게 이니에지예요. 결국 여러분 단학해가지고 기운 돌리고 하는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면 그 탈선이에요. 자연의 원리 그대로 따르는 게 하나도 여러분이 가공할 게 없어요. 호흡을 통해 기운만 불려주는 거지, 기운 돌아가는 공식은 자연 그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 그게 이니에지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 심보를 이니에지를 안 쓰면서 기운만 자연을 닮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단학을 하다가도 심보가 이렇게 마음이 개발이 안 되면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운을요 감당을 못해요 본인이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이 말 자체가 자명하죠. 원리가 이니지 로고스가 기운을 다스려야 한다. 요 자연의 로고스가 자연의 기운을 경영하듯이 우리 몸과 마음에서도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항상 담이란 에너지, 맑은 에너지와 호연한 강력하고 힘 있는 에너지가 넘치셔야 그 자체가 둘 다 맑은 에너지죠. 고요하고 움직이면 늘 맑게, 여기서 맑고 탁하다는 게 탁한 게 욕심의 에너지라면 맑은 건 양심의 에너지라고 쳤을 때 항상 맑은 에너지가, 양심 에너지가 탁한 게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양심 에너지가 더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저는 항상 50%만 넘기시라. 항상 더 맑은 쪽이 주도권을 잡으시라.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면요. 몰라 괜찮아 이 주정 공부를 해보시면요. 몰라 괜찮아만 하고 있는 게 주정 공부거든요. 몰라 괜찮아만 하셔도 몸이 맑아지는 게 느껴지세요. 탁하고 찌뿌둥하고 막 이렇게 뭔가 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탁하다는 건 정체돼 있고 이런 에너지가 몰라 괜찮아만 하면요. 다 열립니다. 정체됐던 게 풀려요. 그때 지금 변호사님 그걸 담일지기가 길러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하나는요. 여러분 욕망을 못 이겨가지고 로고스가 욕망을 못 이겨서 늘 욕망 앞에서는 졌는데 이니에지 분석을 깨워서 이니에지 분석을 정확히 해서 이게 양심이 하고 밀고 나갔더니 뭔가 돼요. 양심이 구현이 돼요. 예, 그렇게 자꾸 하면서 생기는 그 힘은 호연직이라고 하는 거죠. 호연한 에너지. 동적인 에너지. 그것도 맑은 에너지죠. 욕심이란 탁한 에너지를 밀어내고 양심이란 맑은 에너지를 구현시켰고 고요한 중에도 그 잡스러운 탁한 에너지를 밀어내고 맑은 마음을 고요하게 비우는 청정한 담이란 에너지를 키운 거죠. 이렇게 고요할 때도 움직일 때도 항상 이 맑은 에너지를 키우자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순수한 쪽의 에너지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아까 그랬지만 근원이 원래 우리 에너지는 순수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본래는 선해요, 기운이. 그래서 순수한 기운으로 자꾸 돌려가는 작업일 뿐입니다. 그래서 원리대로, 로고스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고요할 때도 이니지에 맞게 마음 비우고 깨어 계시면 양심에 맞게 깨어 계시면 당연히 기운은 개발되는 거고 담일기가. 움직일 때도 양심에 맞게 살아가시면 호연한 기운이 당연히 배양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이렇게 기른 기운은요. 이 단순히 단학에서 갑자기 단전에 기운만 드립다 모아놓은 거랑 다르다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면 더 좋죠. 단전에 기운 대주고 그거를 맑게 만들어서 쓰고 호연하게 만들어서 쓰고 이게 최고죠. 이제 그래서 맑고 호연한 거는 지금 마음상에서 얘기입니다. 심보를 저렇게 쓰면 마음이 맑아진다는 차원에서 지금 기운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음도 기운이기 때문에. 지금 주는 마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리학자다 보니까 마음이 저렇게 맑아지고 힘이 있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지금 몸의 길을 1차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고요. 당연히 몸에도 영향이 가겠지만 일단 마음이 저렇게 강해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하는 건 다 에너지 작용이거든요. 저것도. 거기에 이제 몸은 이제 단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몸의 에너지를 이제 맑은 에너지를 키우면서 저 작업이 같이 몸과 마음의 기운이 같이 이제 변화가면 그게 효과가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요. 원리는 기운을 다스린다. 항상 원리가요. 그래서 원리가 기운을 다스린다. 요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아주 쉽냐. 이니지의 원리를 따를 때 우리 기운도 진정되고 우리 욕망도 다스려진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기운이 요동을 하면요. 기운이 난리를 치면 오르고 내리고 날아올랐다가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며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했다 악했다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좀 순수했다가 욕심부렸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섰다 뒤집어졌다 하여 안정됨이 없다. 이러다가 우주가 나오는 거예요. 맑은 쪽은 하늘을 만들고 탁한 쪽은 뭉쳐서 땅이 되고 그 중간에 탁기를 더 받으면 생명체 식물이나 동물이 되고 맑은 걸 더 받으면 인간이 되고 이렇게 기운이 요동하는 중에 우주가 나오는데 이렇게 잡다한 기운들이 이렇게 이 기운은 그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다. 이리하여 괴이한 물건이 흥하고 여기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기운의 요동이 아니라 이제 기운이 점점 그러다가 탁해진다는 쪽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탁해지다 보니까
괴이한 물건이 흥하고 소인이 자라게 되고 난세가 이르게 된다. 신기하게요. 난세로 가면 에너지가 탁해져 가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좁아지고 분열되고요. 불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지고. 마음들이 또 그러게 되면요. 현상계가 그렇게 변하고. 현상계의 기운이 변하니까 우리 마음도 그 기에 감흥해서 또 좁아지고. 안 좋은 쪽 카르마가 굴러가는 과정이죠. 그걸 막으려면 여러분부터 주정과 집의로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이라도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탁해져 가는 걸 막고 계셔야 돼요. 환경의 영향 때문에 몸이 탁해져 가더라도 마음만이라도 맑게 갖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몸이 탁해져 가더라도요. 몸의 기운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마음의 기운이거든요. 마음을. 하루를 살더라도 양심하자는 게 포인트 아닙니까? 마음을 맑게 호연하게 갖고 계시면요. 몸도 변해요. 몸도 변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결국 원리대로 기를 다스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요. 내가 개인만이 걸린 문제가 아니고 사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도 에너지가 탁해져 가면 소인배들이 흥하고 욕심꾼들이 흥하고 군자는 사라지고 괴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일탈한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운은 멋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원리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 이 괴이한 물건이 흥한다니까 생각하는데 예전에 야사에 그런 거 많죠. 임진왜란 같은 큰 난리 오기 전에는 동해에서 잡힐 물고기가 서해에서 잡힌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흉흉하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뭔가 정상적인 지금 그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사회가 점점 탁해져 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그런 증거로 그거를 삼는데 그거는 뭐 자연현상이 좀 괴이하게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가지고 예전에 많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런 걸 징조로 봤는데 지금 보면 다 그게 꼭 그런 건 아닐 텐데 아무튼 이런 감각으로 그런 걸 읽어내신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 기운이 움직이면 뭔가 지금 난세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본 거죠. 따라서 기운은 절대 왜냐? 기운은 멋대로 두면 안 되니까요. 로고스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마음을 항상 깨어있게 하는 거. 이걸 다 보면 이분이 대단한 게 기랑 연결해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로고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예, 주경. 경을 주로 하고 깨어있어. 이거는 자나깨나 깨어있는 거예요.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나 집의랑 주정을 하나로 합치면 주경이에요. 그냥. 이건 고요할 때 깨어있으니 이건 움직일 때 깨어있음이거든요. 항상 깨어있음으로써 뭐를 막냐면요. 사만지기. 사특하고 거만한 기운을 제압하고 마음이 멋대로 굴려는 걸 막고 보세요. 존성. 항상 내면에서 이 성실하게 내면을 성실하게 하면 요 성실이 양심입니다. 양심과 항상 접속해 있으면 같은 얘기예요. 주경은요. 에고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존성은 양심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의 에고는 참나에 집중해야 되죠. 에고 차원에서는 주경을 하는 거예요. 참나에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경이고 참나는요. 본래 성실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참나랑 접속했다는 측면에서 지금 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주경과 존성이 하나라고요. 주경은 에고 입장이에요. 에고 입장에서 이 양심에 대해서 지극히 공경한 마음을 몰입을 하고 공경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측면이고 존성은 양심이 나 에고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럼 뭐랄까요? 제가 태양에 몰입하고 있는 게 제가 태양만 보고 있어요. 태양의 열기를 온몸으로 받고 있어요. 태양에 몰입하고 있는 제 모습을 주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태양한테 경배하고 있으니까. 존성이라는 건 그 태양빛을 제가 지금 접속해 있으니까 태양하고. 그때는 태양, 성실 그 자체는 태양이거든요. 경과 성의 차이예요. 경은 에고가 하는 거고 성은 양심 그 자체. 양심의 힘이에요. 경은 그 양심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몰입하는 모든 행위를 경이라고 해요. 그렇죠? 보세요. 경천 그러죠. 그럼 천은 원래 정성스러워요. 경은요.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죠. 성실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존성 그러면 양심이 구현됐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을 잘 보존하고 있을 때는 어떤 기가 다스려진가요? 예, 이런 성실함을 보존한 거니까 예, 뻑이고 거짓된 기운. 저기 심표가 잘못됐습니다. 사악하고 오만한 기운이고요. 사악 앞에다가 심표가 아니고 따옴표를. 참된 마음을 양심을 항상 잘 보존하면 여기서 따옴표가 들어가야 돼요. 뻑이고 거짓된 기운을 다스려야 한다.
보잖아요. 자, 인에 거하여 우리가 사랑의 로고스를 써서 뭘 다스려요? 잔혹한 기운. 잔혹하게 남한테 한번 상처 주려는 그 기운이 있을 때 사랑의 로고스를 써서 다스려라. 정의롭게 행동하여 정의의 로고스를 써가지고 겁 많고 나약한 기운을 다스려. 불이랑 타협하고 싶었는데 정의의 로고스를 써가지고 다스려요. 경물치지, 지혜를 이루어서 어떤 기운을 다스릴까요? 여러분이 지혜로워진다. 지혜 로고스를 써가지고 지혜로워지면 어떤 기운이 거칠까요? 무지의 기운이요. 어둡고 덮개 같은 캄캄한 기운을,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 캄캄한 기운을 물리치고 이 진리의 빛을 받는 거죠. 그게 지혜고. 이렇게 하여 감정들을 단속하여 기운이 끌어오르지 않게 하고, 이 기운이 요동하면 여러분 감정이 희노애락이 요동을 하겠죠. 같이. 그래서 감정을 단속하면 기운도 진정돼요. 그래서 밤에 그 성악 10도 보면 밤에 조심하라고 된 게, 밤에는 태만지기, 나태한 기운이 침범하니까 몸에 자연스럽게, 자연이 그렇게 되니까 그때 내가 뻘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잘 챙기고 있어라. 이때 로고스가, 이 이니에지의 로고스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뭐예요? 오만지기가 침범하면 오만의 로고스를 쓰고, 뻐기는 기운이 침범하면 뻐기는 로고스를 구현하는 거 아닙니까? 왜 기운이 로고스를 끊어놨다고 합니까? 로고스 없이는 기운이 굴러가는 게 아닌데. 기운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기운인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기운이 요동해서 로고스를 망친다고 하면, 그런데 분명히 그 오만한 기운도 그 로고스, 오만한 로고스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슬픔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해도 슬픔에 로고스가 작동한 거지, 기운 때문에 로고스가 끊겼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니에지의 로고스가 끊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지금 기운과 로고스의 싸움으로 자꾸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죠? 상위 차원의 로고스와 하위 차원의 로고스의 싸움이라고요, 실제로는. 이러시죠. 예. 근데 하위 차원의 로고스는 이런 기운의 변화와 함께 작동하니까 우리가 기운을 진정시켜라 하는 건, 그래야 이니에지라는 상위 차원의 로고스가 우리 마음에서 구현이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도심이 항상 몸뚱이의 주인이 되게 하고 인심은 항상 명령을 듣게 해라. 자, 이 양심이요. 이 양심, 이니에지의 주장, 이거 자체는 양심의 본체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여기서 발동된 것들을 도심이라고 해요. 주로 유교에서는. 요거 양심이라고 하면 양심이 발동한 걸 도심 그래요. 자, 사단의 마음, 사랑, 공경, 정의로움, 지혜로움, 이거를요, 요 마음이 우리 에고에서 51%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심의 명령을 인심이 늘 들어야 된다는 거는 희노애락의 마음이 이 사단의 마음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는 모두 덕스러운 본성을 존중하고 객기를 몰아내어 난신과 적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거다. 지금 개인의 마음을 경영하는 걸 국가에다 바로 비유합니다. 선비들은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마음 경영만 잘하면 국가 경영할 수 있다고 공부해요. 그래서 마음에서 내가 항상 양심 세력이 내 마음에서 이 욕심 세력보다 50% 넘길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양심 세력이 욕심 세력인 난신 적자들, 난리 일으키는 신하들하고 도적과 같은 자식들을 제압해가지고 그 함부로 난동 못 부리게 막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양심 세력이 51% 돼야 넘겨야 돼요. 한 50% 넘겨야 돼요. 이거를 지금 덕스러운 본성을 존중하여 객기를 몰아낸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자, 이것도 결국 기로 말하면 객기. 예. 로고스가 이런 요동하는 잡스러운 기운들을 제압해야만 가능한. 지금 이 사회를 만약에 평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이니에지의 이 약을 가지고, 이 로고스를 가지고 우리의 욕망과 그 우리 욕망을 부추기는 그 기운들을 진정시켜야 돼요. 다스려야만 이 사회가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거고, 분열이 이제 통합으로, 싸움이 화해로 이렇게 계속 변해가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도 결국 사회적인 기운도 로고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철학자들은. 그래서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결합편은요, 다음에 제가 더 나가면 머리에 지나요. 그래서 언제 또 다음 강의 때 앞부분, 이거는 이제 한 1시간만 하면 끝날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인데요. 정리를 하면 이니에지의 로고스 가지고 에너지도 경영하고, 예, 감정도 경영하고, 사회도 경영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